교과 전형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수능 같은 거 그냥 공부하지 말고 교과 전형 통해서 무난하게 대학을 들어가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교는 여러분들 학교 내신에서 뭐 3등급 밑으로 되는 학교들이라서 수능을 사실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수능 같은 거 전혀 모르고 지내는데 내가 조금 욕심이 당연히 그렇겠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가 그때부터 벌써 저는 뭐 인서울대학 갈 생각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없어요. 사실 다들 처음에는 뭐 중앙대, 경희대, 조금 높게 보면 한양대, 뭐 서강대, 성균관대 혹은 뭐 스카이까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인서울을 간다고 했을 때 필수적인 건 수능입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학교 내신을 미사고등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이제 2등급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서울대학에 원서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내신이 사실 벗어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가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4%예요. 그러면 대략 300이라고 잡으면 전교 12등 안에 들어야 되는 수치죠. 2등급이라고 했을 때는 8%인데 11%고요. 11%면 대략 한 33등 정도 되죠. 근데 이게 다 합쳤을 때 등수가 아니고 각 과목별로 이 정도의 등급과 석차를 좀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고3 올라가게 되면 정신없습니다. 그냥 그 고1, 2 때 배웠던 거를 토대로 어떤 그 스케줄링하고 그냥 달마다 보는 모의고사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컨디션 조절 그런 걸 하면서 수능 100일 앞두고는 수능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고3 때는 뭔가를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1, 2 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어떤 문법이랄지 고전문학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완성을 시키고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수시 40%, 정시 40%라고 해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 고3들까지는 정시의 비중이 굉장히 낮았어요. 23% 정도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 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죠. 서울시내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까지 높여라라고 찝어서 딱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인서울대학을 가기 위한 이 정시의 퍼센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걸 40%라고 표시하지 않고 보통 50에서 많게는 60%까지 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수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 내가 내신을 잘 받았어요. 그러면 수시로 가게 되는 원서를 6장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쓰고 한양대 쓰고 경희대 쓰고 그 밑에 이제 조금 안전하게 뭐 숭실대 뭐 이렇게 정도까지 쓰게 될 거예요. 쓰게 됐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게 되면 단서를 겁니다. 뭘 거냐면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걸 걸게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수능 최저 등급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년에 한 2번 보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등급이 그냥 적당하게 그냥 한 3, 4 나오고 이러면은 그냥 내 수준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나중에 고3 때 수능 보고 뒤통수로 와장창 맞습니다. 왜 그러냐? 결과는 17명 다 떨어졌습니다. 다 모두 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17명 모두 학생부를 관리를 잘했고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도 이렇게 관리 잘하고 성실한 학생을 우리 학교에서 받아주고 싶다 받았는데 수능 최저 등급을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게 될 때는 국, 수, 영, 탐 이렇게 보게 됩니다. 탐구는 2과목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을 각 과목당 2등급을 겁니다. 2등급은 최소 2등급은 걸어요. 고려대학교가 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보통 뭐 이과를 간다고 하면 물화생지 중에 2과목 그리고 이제 문과 같으면 뭐 법과 정치 윤리학 뭐 윤생 뭐 이런 것들 선택하게 되는데 보통 4과목을 고르게 됩니다. 탐구 과목 중에서도 자기가 잘 나온 거. 그래서 이 4과목에
합이 6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1, 2, 1, 2 이렇게 나와야 돼요. 2, 1, 2, 1 이렇게 나오거나 뭐가 하나 3이 나오게 뜨면 1, 1,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6을 겨우 만족시키겠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잘못 생각합니다. 수시와 정시를 할 때 내신 5월 수능이에요. 그럼 내신은 나는 내신은 팔 거야. 내신 열심히 할 거야. 수능 안 중요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신 엔드 수능이에요. 학종을 가는다고 해서 내가 등급이 너무 좋아요. 내신 너무 좋아서 난 이 내신 죽이고 싶지 않고 그대로 갈 거야 라고 해도 수능은 뭐예요? 필수적이에요. 등급을 여러분들 일정 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 이름 적자를 배우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2등급은 최소 맞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1등급을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최소 6개월 이상 그리고 1년 정도 소화를 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중간에 본인이 스스로 힘들어서 아우 나 이거 숙제 너무 많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그만둡니다. 그만두는데 야 꾸역 그리고 견뎌내면 2등급 나오고 1등급 나와요. 처음 들어왔을 때 5로 시작한 친구 있어요. 딱 작년 이맘때였어요. 그랬는데 정말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제 지난주 토요일에 모의고사 쳤는데 드디어 1등급이 나왔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나온 거예요. 앞으로 계속 1등급 나올 거란 보장은 없고 이제 고2인데 이제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향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럼 선생님 그럼 그냥 1등급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영어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그러니까 90점, 80점 이렇게 있는데 90점 넘으면 1등급, 80점 넘으면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1등급을 달성한 퍼센트가 5%가 됐든 10%가 됐든 다 준다는 거예요. 91점이나 100점이나 그 등급의 어떤 퀄리티의 차이는 있다 없다? 없어요. 91이나 100이나 똑같아요. 그럼 영어 공부를 덜 해야 되나? 그렇진 않아요. 왜? 여러분들 1등급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영어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1점 정도 올라가면 내가 91점이 나오는데 100점을 맞기 위해서 막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전체 이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이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70%입니다. 중요성이 70%예요. 그 중에서 국어가 갖고 있는 게 35%예요. 최소 35%고 문과 같은 경우는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 인문학부 같은 경우는 이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죠. 한국사 같은 것도 필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외국어를 할 수도 있겠죠. 그 15번까지가 화작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 소설, 수필, 시나리오 이렇게 나가는 문학이 있고요. 그리고 독서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국어 선생님들이 다 국문과 출시죠. 국어 국문학과. 그래서 요거를 잘 가르치세요. 가르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당연히 임용고시 통과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이 독서 영역인데 선생님이 읽기 자료를 주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등급이 2등급 정도가 나오면 어느 정도 갖춰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1등급이 올라가고 그 위에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독서가 발목을 잡습니다. 독서 영역은 인문, 사회, 경제, 과학, 기술, 예술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는 글이란 글의 어떤 파트 같은 거는 다 나와요. 철학부터 이제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면 수식까지도 나옵니다. 계산하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충실하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것들을 공부를 여러분들이 많이 좀 선생님이랑 같이 해 나가야 합니다. 국어가 또 중요한 이유를 하나 하자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뭐 1등급 커트라인이 얼마, 2등급이 얼마, 3등급이 얼마 선생님이 적어주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게 될 때는 표준 점수로 가게 돼요. 표준 점수라는 건 뭐냐면 그 해에 모의고사나 수능이 어렵다고 했을 때 그 어려운 걸 기준으로 해서 가중치를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국어가 만점을 100점을 받게 되면 한 130 정도를 줘요.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재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국어 만점자가 150이었어요. 그럼 수학은 어떻게 되냐? 수학 과형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점수가 132였어요. 그럼 뭐예요? 20점 차이가 나죠. 그러면 국어가 2점짜리, 3점짜리 구성이 되어 있는데 2점짜리 10개 맞추는 효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계열을 가든 뭐 이과 계열을 가든 문과를 가든 예체능을 가든 국어는 그냥 잘하고 걸리는 거예요.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에 부산에 가면 고신대라는 의대가 있어요. 그 의대를 수학 4등급이 합격을 했어요. 의대를. 여러분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의대를 뭐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고 하지만 의대 가려고 하면 보통 수학과가 잘해야 되고 수학이라는 건 당연히 1등급 나고 수학도 뭐 한 개, 두 개 틀려야 갈 것 같은 수학이 4 같은 거라고 나도 4인데 그게 어떻게 갔지? 국어를 재작년 국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는데 그 친구가 국어를 한 개 정도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표준 점수를 한 148 이렇게 압도적으로 점수를 많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30점을 가져가게 됐어요. 에이 그럼 선생님 수능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에서 152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세연이가 본 지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마 국어 1등급 커트라인 81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1등급의 커트라인이 단단하게 걸린 한 82점과 100점에 가까운 98은 점수 차도 16점이었지만 표준 점수로 한 사람은 거의 한 30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내가 어느 순간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이제 1등급 나왔어 안심하고 있을 건 아니라는 거죠. 계속 더 올려야 돼요. 계속 더 올리고 더 올리고. 근데 서울대를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너 국어 몇 개 틀렸니?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한 개 틀려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어느 과목이든 그런데 하나 틀리면 서울대를 가고 2개 틀리면 연고대 가는 거예요.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과 문법 그리고 문학 파트에서는 사실 틀리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비문학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국어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수시와 정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졌을 때 수능은 필수다. 여러분 학교를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수능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거 왜 보고 있냐 이런 식으로 무시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250명 중에서 수능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인서울을 갈 수 있는 학생이 별로 안 된다고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되어 있는 학생들을 좋아해요. 물론 학원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을 독려해서 그 학생이 좋은 성적을 갖고 그래야 학교에서 관리하기가 편하죠. 내신 등급이 좋은 1등급 위주 학생들을 학생부를 잘 써주고 그렇게 관리하는 게 편하지 4등급, 5등급, 6등급 학생한테 너 수능 한번 도전해볼래?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실 개척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대치동에 있는 그리고 좀 이 입시 제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분들은 정시로 많이 틀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자사고를 합격해서 1년 정도 지내봤는데 1년 정도 지내봤더니 내 내신 등급이 4등급, 5등급을 넘어가더라. 근데 나는 실력이 자사고급이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세연이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자퇴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자사고 애들 중에. 내신 4등급 밑으로 되는 애들이. 왜냐면 어차피 거기서 내신을 해봐야 내가 등급이 안 나올 것 같고 왜냐면 위에 있는 애들이 막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방향을 모색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난 자사고 정도 갈 수 있는 실력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드니까 학교를 자퇴해버리고 요즘 이렇게 부릅니다. 선행재수라고 해요. 선행학습 많이 들었죠. 수학 같은 거 선행학습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선행해서 재수를 2년 동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2년 동안 하는 동안에 난 정시에 올인해가지고 선행재수를 2년 동안 해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시제도가 사실 굉장히 작년에 획기적으로 바뀐 거예요. 획기적으로 바뀌었고 많은 이동들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이나 또 선생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해요. 그리고 오늘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없었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좀 관측이 됐을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그 전까지는 모의고사를 토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모의고사 좀 중요하다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변형해서 중간이나 기말고사에 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시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퍼센테이지는 한정돼 있어요. 그렇게 갈 수 있는 학생들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벗어난 학생들은 내가
나는 경기권 학교 가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면 되지만 그걸 바라보는 선생님이 좀 안타깝죠. 왜? 공부는 하면 되는데 본인의 의지를 갖고 조금 하기 시작하면 되는데 뭐 저는 그냥 내신 적당히 받고 뭐 수능은 뭐 학교에서 수능 뭐 얘기 별로 안 하는 이렇게 하고 포기하거나 안 하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선생님이 좀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죠? 그래서 국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해가나요? 이해가나요? 요 얘기를 하려고 오리엔테이션이 좀 필요해서 여러분들 불렀습니다.